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 음주 문화, 지금 언뜻 얘기가 나왔지만 음주 문화가 팽배하다. 그거 얘기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또 가서 거짓말이야 또 하겠죠. 음주 문화 제가 같이 했습니다. 많이 마셨고요. 많이 마시고 골프도 많이 쳤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질의하실 때 오늘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는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거치며 신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평안한국 기자 신비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재 요청이나 이 보도자료를 보면 강간혐의 형사 고소장 주요 내용도 이제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강서경찰서 여성 청소년기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소장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개인정보하고 좀 빼야 될 내용들 프라이버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것만 가리고 기자분들 상대로만 별도로 배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네, 기독신문 CTV의 김인웅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피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기로는요. 그날 이제 피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세 차례 더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날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하시고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셨고 예상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추가 성피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송구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인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성피해가 일어났는지 궁금하고요. 불안과 함께 분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유광수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물 같은 걸 혹시 만드신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상수 변호사님께는 아까 김시영 기자님이 현장에서 유광수하고 인터뷰할 때 거기 같이 계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어쨌든 자기는 성폭행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를 맺었다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폭행과 관련해가지고 피의자가 일촉부분 시인한 것이 법적인 것을 이제 소송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유리한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는 다 밝히지 못하시겠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광수가 합의하에 했다라고 이제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관계는 했지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한 확보도 있다면 있다 없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하나만 더 김시용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이미스 보도를 계속 하고 오셨잖아요. 제이미스 문제가 특히 메이플시 같은 해외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다락방도 뭐 해외에 많이 활동하죠. 혹시 해외에서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그런 조직들도 파악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답변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이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지금 장정희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번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설교해 주실 거야. 또는 다락방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기도 알려준다입니다. 뭐 앉아봐, 뭐 어디에는 힘을 줘야 돼. 이게 류광수 씨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린 김에 그 해외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집회에서도 누구는 내가 따로 호흡 지도할게 와, 류광수 씨 외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고 특히 굉장히 엽기적인 건 다락방은 굉장히 큰 집회를 많이 합니다. 뭐 일산에 킨텍스를 빌리기도 하고요. 백스코를 빌려서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집회에 숙식 제공이 안 됩니다. 숙박을 알아서 호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호텔이란 이곳은 그냥 집회 가면 가는 곳, 목사님이 따로 할 말 있으면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회하다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꽤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확인은 제가 확인 중이기 때문에 명확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피해자분의 진심 어린 이런 말을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저는 이 PD 수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PD 수첩이 방영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PD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순간 너무 당황했고, 이 목사님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한 걸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제 자신이 무슨 폐기물 받아낸 오물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제스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12월 3일 코람데오 연대 반대에서 이성훈 목사님, 백운기 목사님, 그리고 그 여러 분들, 최 에스더 이렇게 나온 거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다 이렇게 성향이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백운기 목사님이든 이성훈 목사님은 제가 그 부산 임마누엘에서 오랜 시간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매일 같이 교회에서 생활을 보지 않으면 그 개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최 에스더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 이성 목사님한테 유 목사님이랑 연락을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사건이 터져서 그런지 그 비서한테 물어봐야 된다, 연락처를. 제가 연락처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최 에스더는 너가 모를 거야. 그래서 했는데 최 에스더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저 말을 하는 게 울면서 말을 하시던데 저 마음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은 아니지만 어떤 심정으로 저렇게 나는 목사님 척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해 안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어느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어요. 일단은 그 투데이 코리아에 그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는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을 보냈어요. 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런데 연락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날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인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뭐라고 하고 그 보낸 메시지를 지우려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여기 또 저를 못 믿고 저도 이분을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밝히면 이쪽이 근데 목사님도 저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또 어디서 캐내려고 막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제 단호함과 신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날 바로 대구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멋지시게 차표를 끊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계기고 제가 왜 여러 차례 당했냐고 네 차례 당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따님을 가진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40대 한두 살이라면 내가 아주 섬기는 교회에 그것도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전도하시는 목회자가 부르는데 저는 저한테 무슨 메시지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 뭐 그런 것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몇 차례를 해도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제 몸만 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20살 많고 하는 분이 매력적인가요? 뭐 이신공격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릴 얼굴인가요? 그분이 나이도 저한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0대 정도 되시면 40살 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을 교회에 저희 엄마는 교회 안 가면 화를 내세요. 교회 꼭 가게 만드는데 교회 안 가면 저희 집은 좀 힘들어요. 사는 게 경제를 엄마가 많이 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사실 모르십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 딸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를 보냈는데 내 딸이 그렇게 목사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딸한테 뭐라고 해주실 겁니까? 저는 아빠가 30살에 제가 30살에 돌아가셔서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그걸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제가 또 아빠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들이 들긴 합니다. 또
김상수 변호사. 네,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말해주신 게 정말 가감 없는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루밍 또는 가스라이팅 성범죄 당한 사람들한테 너 그때 왜 성범죄 당했어? 그 이후에 거절할 수 있었잖아. 왜 또 갔어라고 하면 진솔한 마음은 다들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뇌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류광수 씨는 45만 명의 시대적 전도자라고 내부에서 불리고 있고 정명석이 뭐 시대의 사명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류광수 씨도 이 안에서는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심지어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가 부르거나 또는 이런 존재와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나한테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나는 조심해야 되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유광수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장정희 집사님과의 성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일 것인가?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우리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르는 사람에서 갑자기 당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 가서 뭐 정액을 채취한다든지 DNA 검사라든지 성관계 자체의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성관계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두 사람 합의에 의한 관계였냐 아니면 강제에 의한 관계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광수 씨와 같이 함께 다락방 운동을 이끌던 한 목사도 지금 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추행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BS 기자 김수정입니다. 우선 아까 강서서 여청과의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셨는데 이 고소장 접수 날짜가 혹시 정확히 언제인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최초 피해가 아까 그 집사님 증언 듣기로는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또 그 뒤로 수차례 걸쳐서 피해 사실이 있으신 거면 몇 년 정도에 걸쳐서인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도 다른 피해자를 계속 취재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연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분들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고소는 그 장정희 집사님 거에 대해서만 하신 건지 그리고 그 혐의는 강간이랑 그 업무상 위력 강음이라고 보도자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적용해서 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예, 고소장 접수는 2025년 4월 2일 날 강서경찰서에 접수가 됐고요. 고소장에 접수된 범죄 사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서 4차례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간으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 나머지 3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저희가 고소 제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한 6월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은. 그리고 그거 얼마 가을쯤 제가 로타리 클럽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코모도 호텔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게 아니라 1403호, 1413호인가? 그거를 문자로 딱 남겨놓으시더라고요. 1403호 이렇게.
이러면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모임은 내가 회장이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 잠시 들리기로 하고 갔습니다. 안 가야죠. 잠시 들리기로 하고 갔습니다. 들리러요. 왜 그러는지. 무슨 또 저한테 좋은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을지. 괜찮습니다. 의견 내셔도 돼요. 그리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안 만났었어야 되죠. 만났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만난 날이 2018년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예배하시고 저녁에 저 만나셨습니다. 그 증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차례 더 만났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지.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렇게 짓밟았으면 좋은 말은 한 번은 해주겠지. 그러고 만났습니다. 네? 추가 피해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범죄의 경우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전에 JMS 할 때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보통 처음에는 범행 대상을 만만하고 그래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장정희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나이도 연령대도 좀 다양한 편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람을 감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처음엔 유광수 씨도 조금 더 만만하고 조금 더 범행을 잘 은폐할 수 있는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대담하게 했다는 건 그 앞에 몇 차례 더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확인한 건들도 있고요. 좀 전에 영상 같이 보셨던 아들 친구 와이프 건이라던가 뭐 그 외에 치과의사 이야기 나오는 건이라던가 뭐 그런 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광수 씨의 이런 범행이 다른 피해자들을 종합해봤을 때도 당일입니다. 당일 거의. 처음 사적으로 만난 당일. 처음부터 유광수 씨가 이렇게 대담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엔 뭐 한 달 공들인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점점 짧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하루 당일까지 좁혀졌다는 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바고요. 여기까지는 저의 이제 추정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복수의 건이 맞습니다. 성 비위는 더 많고요. 성 비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건들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과 이야기가 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좋겠죠. 뉴스원 권진영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성년자 피해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단정 짓긴 어려우나 다락방이 굉장히 지금 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RLS, LGS, 뭐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기숙, 합숙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종종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휴대폰도 걷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분명히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제 심정상 이건 무조건 있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모 정부 당시에 뭐 청년 뭘 했던 뭐 누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것 저런 걸 했다 뭐 이야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취재를 해주시면 분명히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CBS 손주열 기자라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저희 JMS 정명석 사건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JMS 사건 같은 경우는 정명석 교주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그 교주 측근들의 은폐라고 한다면 이 다락방 유광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사실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JMS 사건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은폐하는 방식 그리고 또 유광수를 따르는 다락방 목회자들이 또 다른 그런 유사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자회견 주최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미성년자 부분도 좀 우려하셨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고 추가 피해자 또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고소 내지는 이렇게 되면 정말 좀 뭐랄까 어떤 거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고소 공범과 또 은폐하는 그런 공범 그리고 또 추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락방 목회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럼 그 은폐 방식 먼저 말씀드리는 동안 논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에 김성호 목사님 파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다 카더라가 아니라 판결이 나왔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거나 제가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취재를 통해서 기사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건들이 어림잡아 제가 확인하기로만 법적인 게 달려있는 것만 해도 거의 현재 한 3-4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 류광수 씨를 제외한 다른 그 부역자로 볼 수 있는 이들의 것이고요. 그리고 2차 가해 방식도 굉장히 JMS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JMS도 흔히 악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 사람 원래 문제 있었어. 근데 다락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 문제 있다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이상한 요상한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 사람 영적 문제 있어서 그래.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냐. 류광수 목사님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지금 확인된 건으로만 봐도 3-4건이 되는데 이런 건들이 모두 다 실수였는지 그리고 실수라는 건 돌이켰을 때 나중에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돌이켰을 때 그때는 실수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교단체 안에서 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주변 사람들, 추종자들을 이용해 2차 가해하고 피해자를 은폐하도록 유도하고 말리지 않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JMS 건 때도 정명석이 직접 시켰냐? 아니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럼 잘못된 이런 은폐를 할 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은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둡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감옥에 죄송합니다. 순화하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 교회에 그 목회자에게 지금도 사례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해당 교회에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피해자를 돕진 못할 망정 왜 가해자한테 돈을 주고 있냐? 가해자 가족에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시가 2심이었습니다. 3심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목사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땡땡땡 목사님을 위해 그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테니까 바울처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 테니까 응원하는 편지를 쓰자. 그러고 편지를 다 같이 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2차 가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피해자가
교회에 피해를 호소한 날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한 성도는 그가 암캐가 된 날, 이런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류광수 본인도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술 먹고 지가 더 있어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이런 것들이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현재 1차 타깃은 유광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외의 다락방 목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지했는지 몇몇 목사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그만둘 수 없느냐라는 종류의 회유성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사람, 연락한 사람들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유추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셨던 그 지경을 다윗이 거의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결국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다윗이 우리 흔히 세속적으로 하는 말로 배에 기름이 끼고 권력이 생기니까 결국은 눈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멸문지화의 비참한 저주를 받은 사실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기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보고를 한다든지 의논을 할 때마다, 특히 뭐 변호사님이라든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소가 준비되는 중에 있기도 하고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숨어있는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비위의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범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끄러워 말 못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처럼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 악의 소굴로부터 어린 아이들, 저는 얼마 전에도 유광수가 무슨 설교를 하지라고 그 토요일마다 집회 영상을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율동을 하더라고요. 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글들을 제가 3년 이상 쓰고 있는데도 무슨 말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 불쌍해서 안아드리고 싶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모 사모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열심히 하니까 복음 사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 언론에 기자회견을 요청드리는 이유가 그저 기독교 내에서의 회개운동 이상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일말 기대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까? 반성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앞두고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 사회적 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쥐고 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취재하시고 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피해자를 바로 곁에 두고 있어서 제가 숨소리까지 느끼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여성 피해자, 심지어 아까 미성년이 있느냐, 제가 아는 분 중에 미성년이 있습니다. 피눈물을 쏟습니다. 피눈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도 교회죠? 다락방도 교회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 음주 문화, 지금 언뜻 얘기가 나왔지만 음주 문화가 팽배하다. 그거 얘기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또 가서 거짓말이야 또 하겠죠. 음주 문화 제가 같이 했습니다. 많이 마셨고요. 많이 마시고 골프도 많이 쳤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일본 가서도 쳤고요. 일본 가서도 술 마셨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술 마시고 일본에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맞담배 했습니다. 네. 그런 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는 교회가. 그리고요, 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다락방이 뭔가요? 아니,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제가 시원 기자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뭐죠? 세계가 복음화가 되면 공산주의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세계 복음화가 되면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어? 그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저희 이모는 침례교회 다니십니다. 교회 하나 지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 하루 왼종일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저가 질릴 정도로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유머스타님한테만 임하는 하나님인가요? 저한테도 임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을 겪었고 눈 멀어서 PD 스토리 방영하고 하는 걸 모르는 동안 뒤에 왜 알게 하셔서 또 접게 하셨다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난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각자가 알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똑같은 거 듣고 있으신 기자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관점도 다를 거고요. 그거는 나만의 진실입니다. 이거 내가 강간당했다, 거부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러겠어? 내같이 교만하고 자존감 높은 애가. 그건 나만의 진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쟤 그럴 애 같아.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면 진실처럼 퍼져갑니다. 그래서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현지. 네, CTS 이현주입니다. 그 질문 좀 세 가지 있는데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단이나 협회 또는 류목사 차원에서 진행한 피해자 회유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음성 파일에서 합의금 지급 발언의 구체적인 시점이 언젠지, 또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구체적인 정황 확보가 가능한 건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추가 성 피해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있을 파급 효과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고소 여부에 따라서 향후
추가 고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 다락방 내부 교세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지, 교세가 뭐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예배나 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합의금 전달 시점은 그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은 꽤 오래 전입니다. 한 20여 년 전이고요. 그 이후에 그 아들 친구 와이프 건, 류광수 씨의 아들이 직접 저에게 증언한 그 내용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좀 더 됐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액수도 알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3억이고 그 이후에 4억 8천이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구다도 대충 알고 있고, 무엇보다 류광수 씨 아들이 직접 이야기했죠. 제 친구가 그때 그 가정에 어느 정도가 갔다. 그래서 한 건이 아니라 복수의 건이고요. 이런 건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류광수 씨 측근, 그 측근의 경우에는 교회 재정으로 뜬금없이 이 피해자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받는 분이셨는데 몇 달 동안 사례비는 안 주다가 뜬금없이 돈을 보내서, 교회 이름으로 돈을 보내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돈 뭐냐고. 이거 사례비 밀린 거 일부 나온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이 그냥 드리라던데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 부도덕한 목회자들의 합의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인 현재 다락방의 교세라든지 분위기는 PD수첩을 정점으로 그야말로 급전직한 내리막을 걷고 있고, 강서구에 위치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 모 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뭐 1차 탈퇴자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지금 줄줄이 탈퇴 중인데, 규모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다락방이 더 많은 교회를 갖고 있고 신도들을 갖고 있지만 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자님들에게 좀 더 이탈이 가속화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기독교 언론 기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락방에 상당히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팩트로 밝혀지는, 법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는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들조차도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추가 고소 또 고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진비 중이다라는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예를 들어서 PD수첩 방송이 나온 2024년 10월 22일 방송이 나간 직후에 유황수 목사가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랐을 때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갑자기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인데요. 그 의미는 이제 그것은 거짓말이고 목사님 힘내라는 의미로 성도들이 다 같이 화답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일부 교회에서는 유황수 목사에 대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설교를 중단해라 라는 성명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광수 목사는 이제 설교에서는 이거 다 거짓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은 유광수 목사의 말만 믿고 유광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정희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 이런 것들이 많은 언론에서 퍼질수록 이거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의 딸, 자신의 부인을 불러서
호텔을 불러서 이렇게 성폭력을 한다고 행사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이 남편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교회를 탈퇴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고발은 앞으로 있을 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곧 다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임대한 약속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지금 여성 피해자분이 얼굴 모자이크나 이런 거 없이 나오셨는데 지금 방송이 다 나가도 괜찮으신지 그거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동료 다른 분들은 전부 그 피해자들 이렇게 모자이크나 선글라스 마스크 쓰고 나오시거든요. 왜 얼굴을 드러내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콜람데오 연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얼굴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진실을 거짓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을 봤을 때는 피해자들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우리같이 피해자는 왜 숨어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 초래됐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모자이크 처리하게 비겁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3월 3일 날 김시원 기자님이랑 저기 계시는 태인이랑 여기 계시는 분이랑 같이 새벽 제가 이렇게 김시원 기자랑 얘기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보자.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근데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12시 50분, 1시에 전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을 깨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 우연히 깼어요. 깨서 문자를 확인해서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2시에 조선비치 웨스턴 조선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 저는 또 기자님한테 그거를 톡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새벽부터 벌써 기자님은 내려가셨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11만 5천 원 대한항공요. 갑자기 잡으니까 저가 항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차비랑 저 서울 사람인데 부산까지 너 어떻게 가냐. 차비랑 비행기 표값 주세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못한대요. 찾고 하고 ATM 이런 거 그런 걸 못한대. 은행일을 바보입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보냈죠. ATM 일은 24시간 열리란다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돈으로 팀원들이랑 고기를 50만 원어치 먹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사주는 거라고. 그리고 웨스트 조선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는 처음에는 김성수 목사님 욕을, 저는 김성수 목사님을 조금 알았지만 처음에는 되게 욕했어요. 다른 그를 탈달아가신 분들을 되게 욕하시더라고요. 그 다 녹음되어 있어요. 이 변호사님이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날 처음 만났을 때는 저를 많이 이렇게 이제 강경책을 협박 비슷하게 강경하게 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야 될 게 많으니까 어묵조묵 풀어나가니까.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셨어요. 협박을 하면 녹음이 되니까 괜찮고 회유적으로 돈을 주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3일날 마지막에 저한테 오빠가 주는 거야 하고 3천만 원을 수표를 줬습니다. 3장을. 그래서 그것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수표는 저희가 지금
경찰에 제출을 해줬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왜냐면 저희가 그 700억 원대 횡령 여기에서도 원인 불명의 지출 내역들이 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쪽으로 흘러갔나 싶어가지고 추적을 맡겨보니까 강서 일단 적혀 있는 거는 작년 PD수첩 나오기 며칠 전에 수표를 일단 1,000만 원 2장을 구비를 했고 그 한 장은 그 이후였는데 혹시 이게 도주하려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받아오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합의금 받았으면 재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합의서를 쓰지도 않았고요. 합의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후에 녹음된 걸 처음에 거절을 하시니까 너 이거 안 받으면 오빠가 주는 거야.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이상해져. 가져가. 의심받을까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하셨던 게 류광수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이거 보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저도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류광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걸 바로 잡고자 한다면 보도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까부터 손들어주신 맨 앞에 두 분이 계시는데 빠르게 질문 받고 그러면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두 분이신데 빠르게 한번 네. 짧게 할게요. 네. 한 개만. 네. 지금 김시현 기자님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취재한다고 굉장히 활동하신 게 굉장히 포함합니다. 딴 것보다도 지난번보다는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갖고 계시는 취재원 장정희 집사님 관련 여기 일부만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특히 말로서 자꾸 이제 증언하는 것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자료라든가 자료들을 네.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드린 겁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사 욕심 이제 없습니다. 전 진실을 밝히는 게 제 목표고 지금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찍은 이 영상이요. 류광수 씨 인터뷰 영상 앵글이 4개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 방송국에서 다뤄주신다고 하면 겹치지 않게 제가 조율을 해서 보내드릴 의향 물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락방 측이 JMS에 비해서 굉장히 더 크고 피해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JMS에 비해서 공론화가 왜 덜 됐다고 보시는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일단 뭐 JMS보다 성피해가 심하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JMS가 조금 더 자극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미지였습니다. 불과 제가 취재를 시작한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다락방은 그냥 약간 교리 문제 있는 집단, 그냥 약간 조금 정통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약간 공격받았다 이런 말도 있었고 심지어 한기총에서도 뭐 여기 이단 아니다. 본인들이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해제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보자들이나 피해자들도 우리 단체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를 당해도 내가 좀 조용히 있으면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지. 내가 좀 참자. 이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되어 왔던 것도 있고 더 제가 봤을 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류광수 씨는 굉장히 금전적인 걸 미리 단돌이 치듯이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은 정말 어렵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받으셨는데 이거 받으면 너 제보하면 안 되는 거야처럼 되어버리니까 사실 이 합의서, 법적인 합의하고 내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겠다의 합의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의 제보는 다른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드러날 수 없지 않았나. 그리고 교세 면에서는 사실 보통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많이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자칭 말하는 건 45만 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락방은 다른 그 어떤 이단보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이 단어 중에 237, 500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37개의 국가에 5000 종족을 모두 다 전도하겠다. 그래서 WLC라고 아까 말씀드린 백스코나
그 킨텍스에서 진행된 이런 행사를 할 때 비행기 표값까지 줘가면서 아프리카에서도 데려오고요, 동남아에서도 데려오고요,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우린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헌금을 더 해주셔야 되고 우리만 전도운동을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거기다 대고 죄를 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좀 전에 말하셨고 다른 복수의 피해자, 유광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피해자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복음운동, 내가 전도운동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도 협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이 교회 무너뜨리는 거다. 당신이 복음운동 막는 거다. 당신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질 거다. 그런 걸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폐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선량한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이단 유광수 다락방에 속아서 안타깝게 아까운 인생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남대연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탈다락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오늘 증언하신 장정희 집사님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접촉이나 질문을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